거리 두기를 지속해도 확진자 수가 오히려 사상 최대로 불어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김 기자, 이 확진자 수가 지금 2,000명 넘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다들 좀 의아해하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제 코로나 백신 효과가 6개월밖에 가지 않아서 이 효과가 벌써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네, 사실 백신이 6개월까지밖에 가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백신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위해서 의학적으로는 항체 지속 기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항체랑 무엇이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우리의 방어 물질입니다. 백신은 일종의 순한맛 바이러스예요. 껍데기만 남은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맞으면 우리 몸에서 해당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이것을 이겨내는 방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예. 이런 코로나 백신 항체는 접종 7일에서 14일 후 가장 활발합니다.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선 그래프로 봤을 때는 맞은 직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14일에 가장 정점을 찍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논의하는 게 저렇게 밑바닥을 쳤을 때가 언제냐인 건데 이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맞은 뒤부터 점점 효과는 떨어져 가는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맞은 후에 보시면 재접종하면은 올라갑니다. 다시 효과가. 네. 그래서 2차 접종이나 요즘 활발하게 논의되는 부스터샷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보통 얼마나 효과가 가는지가 나타난 확실한 그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이제 의료진들은 이건 아무도 아직 장담할 수 없다. 7월 말 기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입장을 보면 아직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사용한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가 의료계 정론입니다. 다만 이제 모더나랑 화이자 자체 임상 결과를 보면 6개월 이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6개월까지인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만 워낙 임상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는 아직은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간다고 확실하게 입증된 건 아직 없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지금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백신 유효 기간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나타나는 이 돌파 감염 사례들 어떤 이유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돌파 감염을 보면은 좀 고령층, 요양병원에서 나온 고령층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이제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가 형성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비교적 젊은 분들은 항체가 잘 생기고요.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65세 이상에게서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적게 형성되거나 항체값이 좀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초기에 접종했던 고령층이 항체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산밀, 그러니까 밀폐, 밀접 접촉, 밀집 시설 같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돌파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라면 더 위험했겠죠? 이때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바이러스 방어력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고령층에 모인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부스터샷이 필요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문제는 백신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앞서 얘기한 그런 3밀의 요건에 들어있는 사람들, 밀접 접촉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백신 효과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추가 접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추가 접종이 필요한데 지금 백신이 없다 보니까 다들 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가 지금 뭐 있다고는 하지만 공급이 지금 9월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9월까지 들어온다고 했던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미국 내 허가가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달 모더나 백신의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이제 노바백스는 아직 원래는 한 8월 정도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은 미뤄져서 다들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3분기 안에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 간격도 우리나라 화이자 2차 맞으신 분들, 모더나 화이자 맞으신 분들 4주에서 6주로 늘렸고요. 이걸 통보하지 않아서 초반에는 이제 국민들이 좀 혼선을 겪기도 했는데 질병관리청은 오늘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 역시 3분기에 들어올 백신이나 1차
접종 물량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저희가 이것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7월 말 기준의 정부 발표에 따르면 8월에만 약 2,900만 회분, 9월에는 약 4,200만 회분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그리고 9월 중에는 국민의 70%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대로라면 계획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백신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결국 효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개인 방역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부 전문가는 기존의 거리두기 정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가 하는 것들이 국민한테 설득이 되지 못했다. 정부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거리두기를 했지만 실효성이 있는 거리두기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근거도 없고 국민들이 불신이 심해진 거고 국민들 1년 반 동안 갇혀 있으니까 참을 수 없다. 이제는 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졌고 국민 수준이 높다 보니까 여행이나 여유를 가지는 이런 것들이 워낙에 지금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해결할 창구가 없었죠. 지금 백신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결국 이제 거리두기를 잘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정부도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워낙 이 거리두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 피로감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정부 목표대로 그 9월까지 70%의 1차 접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그 집단 면역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전까지는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때 정부가 조금 수정된 거리두기 계획을 저희한테 이렇게 배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보면은 탁 트인 공간인데도 골프장인데 취식을 하지 말라 이런 정책도 있었었고요. 혹은 지하에 호프집인데 다닥다닥 붙어 앉았는데 술은 마셔도 되고 이런 거는 조금 이게 이상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이런 정책도 필요하고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확진자 증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곧 휴가철도 끝나고 2천이라는 숫자에 경각심을 가진 국민들이 조심을 한다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커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하고 고령층에 대한 부스터샷 계획도 빠르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는 공무원 위주가 아닌 의료진과 전문가 위주로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또한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정부의 대책을 세우면서 코로나와 현명하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 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이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까지 이르진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은 맞습니까, 확실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 맞으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망할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민 의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는데 당국도 거리두기 피로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줘야 하겠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